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퀴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공중에 강철선을 연결해서 운반선에 사람을 태워 나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관광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개발과 환경보존 사이에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힌트, 경남엔 통영과 사천이 대표적이고 네. 전남엔 여수와 목포가 있죠. 목포에도 있군요. 목포 유명합니다. 예. 예. 1번 범퍼카, 2번 렌터카, 3번 케이블카, 4번 파프리카. 파프리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샵 2891로 퀴즈 보내주시면 됩니다. 퀴즈 답변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썰 풀어주시겠어요? 지난달 말에 하동에 새로운 케이블카가 이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름이 플라이웨이인데. 플라이웨이. 그런데 이 사천 시민들 심기가 별로 편치 않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영향을 받으면 어쩌나 이런 좀 걱정이 있나 봅니다. 근데 하동이랑 사천은 거리도 그래도 꽤 있는데 사천 시민이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에 있나요? 저 위치를 보니까요. 케이블카가 들어선 곳이 금오산 자락 중평리 쪽인데. 네. 거기가 이제 사천 케이블카와는 직선 거리로 15km입니다. 예. 바다로 딱 뚫려 있는데 15km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 창원시로 치면 도청에서 내서까지가 16km거든요. 진짜 코앞이네요. 이렇게 치니까. 코앞이죠. 예. 근데 뭐 거리도 거리지만 컨셉이 또 정확하게 겹치는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내려다보는 케이블카라는 컨셉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컨셉으로 조금만 더 넓혀보면 사천에서 또 동쪽으로 가면 통영 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거는 공식 명칭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사천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통영에서 또 동쪽으로 한 20km만 더 가면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가 있어요. 이건 또 지난 3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개장했네요. 굉장히 최근에 했죠. 따끈따끈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서쪽으로 좀 가보면 우리 하동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동에서 30km를 또 서쪽으로 가면 묘수 해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남해안을 또 중심으로 딱 따라서 그렇게 가 있고요. 이게 전부 다 한려수도를 조망하는 케이블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전부가 아닌 게 또 우리가 곧 다음 달 초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에 또 후보자들께서 케이블카를 또 공약으로 또 들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도 케이블카를 내세운 분이 있어요? 예, 창원에 두 분이나 계십니다. 어떤 분일까요? 그 국민의힘의 그 홍남표 창원시장 예비 후보분은 마산에 관광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예. 마산 어시장부터 해양 신도시 도섬을 잇는 라인을 이렇게 이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도의원에 도전하시는 양진구 예비 후보가 계신데 그분도 국민의힘이세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좀 케이블카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도 진해 케이블카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근데 이게 또 처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안상수 창원시장 계실 때 그때 2017년도에 진해 장복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민간업체 세 곳과 심지어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주판을 굴려보니 사업성이 없어서 발을 슬슬 이제 빼게 된 거죠. 그러면서 흐지부지 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마산 합특구를 지역구로 둔 이주영 전 국회의원께서 또 마산 해양 신도시 개발 방안으로 관광타워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잠잠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부각이 되네요. 5536님이 이러다가 지역마다 생길까 걱정이네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케이블카가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걸까요?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성공 사례가 큰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케이블카 사업의 전환점을 만든 게 바로 우리 잠깐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통영 케이블카. 성공적이었죠. 유명하죠. 네. 뭐 그전에도 케이블카가 없지는 않았죠. 뭐 설악산, 뭐 공금성이나 이게 다 있었지만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게 실제로 어떤 경제적인 성과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게 이제 2008년도 3월 1일 날 첫 유료 운전을 했는데 2010년도 3월, 2년 뒤죠. 3월에 이제 200만 명을 돌파를 합니다. 네. 1년에 200만 명 정도 들었던 거죠. 그리고 2년이 더 지나기 전인 2011년도 8월 달에 400만을 돌파하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예. 조사를 해봤더니 1,200억 원이 나왔어요. 1,200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그 당시 이제 통영시 인구가 14만 명인데 14만 명이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1,100억 원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그거보다 많네요. 100억이 심지어 더 100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기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에 누적 이용객이 1,5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확실한 성공 사례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또 많이 타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설득하기도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케이블카가 비슷한 지역에 계속 생기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자체 살림에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쓰죠, 그죠? 그 사람 숫자는 딱 정해져 있고 더 이상 나눠 가지기 이제 하는 인구도 거잖아요. 증가할 것 같지도 않은 지금 예. 이 시점에서. 근데 통영 케이블카 그 유명한 통영 케이블카도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보니까 네. 2017년도에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그때 이제 1년에 141만 명이 다녀갔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107만 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34만 명이 축소를 했죠. 예. 그리고 2019년도에는 9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10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때는 코로나가 있기 전이에요. 그 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사천에 바다 케이블카가 만들어지고 이제 주변에 막 케이블카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숫자가 완연하게 이제 무너지고 있던 이제 그 타이밍이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부산 송도라든지 여수도 이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네. 초반에는 반짝해서 뭐 거의 200만 가까이 1년 사람들이 많이 들다가 왔는데. 바로 그 다음 해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초반에는 이제 컨벤션 효과 때문에 반짝 증가를 하다가 네. 그 주변에 워낙 흔하니까 이게 이제 또 매력이 또 와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2020년에 빵 터지지 않습니까? 타격을 완전히 받았고요. 크게 받았을 텐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오프닝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가기 시작하기 하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가겠느냐. 예. 올해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굉장히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지역 언론들이 좀 이렇게 잘 한번 추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민자를 또 유치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을 초반에 잘 검증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다 빚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 세우는데 보통 700억에서 900억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민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또 민자를 유치하다 보면 이 지자체가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창대교가 대표적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상보다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면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수익의 부담은 고스란히 또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5년 전에 그 창원시가 추진할 때 민간 사업자 발을 뺐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무척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도 뭐 SM타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SM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 사업자가 가진 핑계를 대면서 자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수익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뭐 오히려 억지로 해서 시민들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없다면은 민간 사업자가 안 들어오는 게 그게 더 낫지 않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쭉 얘기 나눠봤는데 아마 환경단체와의 갈등도 무시 못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또 등장을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 또 그것은 우리 지역 언론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좀 생각을 좀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3번 케이블카였습니다. 정답자 가운데 4150님, 2710님. 오늘은 아쉽게 두 분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죠.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아나운서 송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